가장 먼저 들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고 있는 가장 먼저 들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입니다. 탕후루 아시죠? 저는 이런 식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설탕, 물엿 같은 정제당 범벅이에요. 과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일을 사실은 저는 모독하는 식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당대사 시스템을 지치게 해서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고 당뇨병으로 안내를 합니다. 또 지방간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고 지방간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요즘 이제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도시락이 의외로 고지방 식품이에요. 이런 거는 그 밥이 쉽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밥알에다가 유지 처리를 해요. 유지 처리를. 그러면 훨씬 그 전분의 노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밥인데 고지방 식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첨가물들도 무척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인공조미료, MSG 같은 거, 그리고 산도절제, 변성 전분 같은 거, 산화방지제도 들어가고, 유화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편의점 도시락도 편리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건강 측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밀키트입니다. 이제 가장 간편식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첨가물들을 무척 많이 써요. 여기도 식품 소재도 되게 먼 이국에서 수입해온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말고, 첨가물 말고 식문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밀키트가 요즘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엌을 내쫓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어요. 부엌을 지금 완전히 바꿔놨어요. 원래 부엌에 있어야 할 식칼과 도마가 지금 없어졌어요. 요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싱크대가 폐쇄되어 있는 가정이 많아요.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 일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 하나만 달랑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병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킨을 들겠습니다. 치킨도 하여튼 인기죠. 젊은이들 사이에 마치 영혼식품, 즉 소울푸드 같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이죠. 그리고 튀김식품이다 보니까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는데 아크릴아마이드랄지 트랜스지방산 같은 해로운 물질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의외로 치킨에도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표시 규정에는 이제 완전 표시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모든 원료나 첨가물은 다 100% 표기하는 걸로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숨어 있는 물질들이 꽤 많습니다.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정 내용을 표시하는 규정에도 허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트랜스지방산에 대한 건데, 보통 시중에 가공식품들 보면 트랜스지방산 0g으로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랜스지방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랜스지방산의 경우 일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는 다 0g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2번, 3번, 어떤 거는 10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아요. 이런 제품에는 암만 트랜스지방산 0g이라 하더라도 트랜스지방산이 적잖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칼로리 표시 기준도 비슷해요. 일회 섭취량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지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대형 포장 경우 칼로리 보면 굉장히 낮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회 섭취량이 얼마인지 잘 봐야 돼요. 전체량으로 볼 때는 칼로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보면 다 일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완전 표시제지만은 예외 규정이 있다고. 이제 그것 때문인데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합 원재료라고 해서 조미료나 향료 같은 거 여러 첨가물을 합쳐서 사용한 무슨 시즈닝, 무슨 맛 베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첨가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그 구성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첨가물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용도명만 표기해 주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유화제. 그러면 유화제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굳이 이름 밝히지 않아도 돼요. 또 산도 조절제 해도 거기에 무슨 물질인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뭐 향미증진제도 마찬가지. 조미료인데 어떤 조미료인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용도명 표기로다가 인정되는 그런 사례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은 무슨 어떤 해로운 물질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만 않으면 또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조 과정에서 중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씻어서 다 제거해 버렸으면은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이랄지 어떤 오존수 처리를 했을 경우 그게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포장 크기가 작은 경우랄지 그런데도 이제 폭넓게 예외 규정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또 캐리오버 첨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을 쓴다 치자고요. 이제 염산을 써서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죠. 되게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때 쓰는데 또 이제 뭐 당류를 분해할 때도 또 쓰고 그래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전분을 분해할 때도 또 이제 염산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분해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양잿물 같은 거를 넣어서 알칼리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염산이 없어지잖아요. 최종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걸 단백질을 분해하고 전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염산이 다른 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3-MCPD 같은 게 그게 이제 단백질을 염산이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알레르기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염산만 없어졌을 뿐이지. 오존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활성화산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존수만 없을 뿐이지.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업체들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편리한 물질이죠. 어떤 원하는 목적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 쇠고기 국물 맛을 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쇠고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프 향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간단하게 쇠고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막히게 쇠고기 맛을 낼 수가 있죠. 식품 첨가물은 예를 든다면 말이죠. 이제 변질, 그 신선식품 같은 경우 이제 쉽게 변질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포장을 잘 해야 된다든가 냉동 유통,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보존유를 쓰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죠.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들이 오늘날 완전히 업체를 위한 생산 편의주의적인 사고의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